자, 이제부터 사회복지 법제론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는 사회복지법 개괄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앞서 OT 강의에서도 봤듯이 사회복지법의 체계, 그리고 법 제정의 절차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법 제정의 절차예요. 입법 과정입니다. 자, 일단 발의를 하는 건데요. 발의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자,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거 뭐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입법권이 국회에 있는 거는 또 당연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출된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출석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은 이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이 돼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이럴 때에는 다시 국회로 환부를 해서 다시 재의결을 하라 제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부에 대해서 혹은 법률안을 수정을 해서 이렇게 제의를 해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통으로 그냥 보내야 하는 거거든요. 자, 요거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요.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고 뭐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15일 이내에 다시 환부해서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회에서는 다시 돌려받은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이번에는 제의를 할 때는 아까 같은 경우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었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은 맞아요. 근데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제의를 거치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제의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법률안은 그냥 법률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는 지체 없이 공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공포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확정이 되면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왔을 때는 그때는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거나 제의를 요구한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지체 없이 하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에 요 자리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공포한 날로부터 며칠이 경과하면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제로는 이렇게 숫자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공포, 그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경과하면 효력 발생,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법의 체계가 있어요. 법의 위계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고요. 하위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법체계 순위에서 상위와 하위, 하위법의 순서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법이 나오는 근원, 이것을 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성문법원이 있고 성문 형식은 아니지만 불문법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불문법원 3인방이 성문법원에 섞여서 얘네는 성문법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홀립니다. 마치 세이렌의 노래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세이렌의 노래에 홀려가지고 바다에 퐁당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문법원 3인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관습법, 판례법, 조리 얘네들은 성문법원이 아니라 불문법원이다라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렇고요. 성문법원에서는 이쪽 이제 헌법이 최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이 있고요. 법률은 아까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혹은 각 정부 부처의 장관들에 의한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문법원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도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되는 조약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들 이런 것들은 다 성문법원에 해당합니다. 자, 불문법원에 해당하는 얘네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 체계예요. 무엇이 상위이고 하위인가?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명령인데 이 명령에는 대통령의 시행령, 대통령령이 즉 시행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은 국무총리령하고 뭐 보건복지부 장관령, 행정안전부 장관령에서 각 부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명령 중에서도 대통령령, 시행령이 그 다음에 총리령이나 부령과 같은 시행 규칙보다 더 상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차원의 자치법규에 아까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그 다음에 그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건데요. 이 경우에도 조례가 규칙보다 상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에는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도 조례가 있고 시도 규칙이 있을 거고 시군구 조례가 있고 시군구 규칙이 있을 텐데요. 시도 조례가 시군구 조례보다 그 다음에 시도 규칙이 시군구 규칙보다 더 상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 일단 헌법은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 뒤쪽에서 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은 거기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고 공포되는 거죠. 반드시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게 법률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명령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에요. 얘는 국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 없다? 거치지 않는다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한다. 요거 아까 다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국회 혹은 행정부에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된다.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5년에는 딱 한 번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출제년도를 다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제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 굉장히 확률이 낮습니다. 시간 없을 땐 과감히 끼시면 되는 거거든요. 벌벌 떨지 마세요. 예, 법절은 우습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는 그냥 제낄 거야, 잔챙이!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나는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자, 일단 두 법률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떤 법률을 먼저 따라야 되는가? 뭐가 더 우선인가예요. 특별법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법보다. 그 다음에 신법과 구법이 충돌을 할 때는 최근법, 즉 신법이 우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있죠. 얘가 특별법이 신법이냐 구법이냐보다 더 우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특별법과 일반법의 비교를 보면 사회보장 기본법 있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이란 이러면서 사회보험과 그 다음에 공공부조와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얘네들을 총칭하는 게 이게 다 사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회보장이거든요. 얘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세부법으로 이제 산재보험법, 그 다음에 연금법,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순으로 제정이 됐다라고 앞 시간 OT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조 관련해서는 국민의 긴장기 이렇게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 순서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됐다라고 얘기했고 사회 서비스 안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여기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원래는 모자복지였는데 한부모, 그 다음 연도에 다문화 이런 것들이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 아동,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이걸 다 포괄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 서비스고요. 이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는 법이 뭐예요? 사회복지 사업법이잖아요. 사업법.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중 사회서비스 내에서
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훨씬 더 넓고 근데 그래서 일반법이고요. 그에 비하면 사회복지사업법은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다 해서 특별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자면 내가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아동을 포함해서 나머지 법들은 다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반법이 되는 거고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법은 특별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특별법이다. 이 법은 일반법이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두 법이 만났을 때 상대적으로 어느 법이 더 일반적인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는가 이런 건데요. 그렇게 두 개의 법이 부딪힐 때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뭘 우선으로 한다? 특별법을 우선으로 한다.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부딪힐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우선이 되는 거고요.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충돌을 할 때에는 그때는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법하고 그 다음에 신법이 부딪힐 때는 당연히 최근법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국법인 특별법과 신법인 일반법 간에 충돌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국법이냐 신법이냐만 따지면 신법이 우선인데요. 특별법이냐 일반법이냐를 따지면 특별법이 우선이잖아요. 어머 어떤 걸 따지지? 그럴 때는 뭐가 우선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더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예요. 국법인 특별법이 우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명령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이에요. 자, 명령은요 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무총리령 혹은 각부의 행정각부의 즉 장관들의 장관령이 있다라는 거죠. 장령. 그래서 이건 시행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령, 행정안전부령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이 되는 거고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더 상위. 그리고 국무총리령과 각 행정각부의 령은 국무총리령이 좀 더 상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얘는 국회 의결을 거친다 안 거친다? 거치지 않는다. 법률이 먼저다 명령이 먼저다? 법률이 더 상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예요. 자치법규는 지자체에서 만드는데 여기에도 조례와 규칙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례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지방의회가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걸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혹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하는 게 자치법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법령에 위반이 되는 조례는 효력을 갖는다 갖지 않는다?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민은 조례를 개정, 폐지해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예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와 무관하게 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나 운영 관리는 주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요것과 관련된 자치법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는 우리가 법률 위계상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나 명령보다는 하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도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 규정에 해당합니다. 조례와 규칙이 있고 조례가 더 상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시군구가 부딪힐 때 같은 조례라고 하더라도 시도 조례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규칙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성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 시험 문제에 사회복지법의 성격, 개념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쭉 모아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에서는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그 생존권 혹은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적인 사회복지법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혹은 생존권 보장이 사회복지법 이념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은 단일법전 형식이 아니라 개별법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5대법이 있었고 공공부조의 국민의 긴 장기 5대법이 있었고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복지하고 관련된 영역의 개별법들이 쭉 있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7년에도 2013년에도 단일법전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령은 강행법규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제정의 주요 역사. 와, 저기 여러분들 출제 연도 보세요. 진짜 많이 나오죠. 제가 이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8과목 중에 5과목이 역사를 물어봐요. 이 3과목 빠지는 게 인행사하고 조사하고 실천 기술 있잖아요. 이것 빼놓고 나머지 5과목에서는 다 역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정책론에서는 주로 서구 역사, 물론 한국 역사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주로는 서구 역사를 다루고요. 나머지 4과목이 계속 맞물려 있는 내용으로 이 역사 문제를 계속 다루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내가 공부 안 할래, 그냥 제끼고 말지, 나 암기는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법제론에서만 날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천론에서도 행정론에서도 지역복지론에서도 난리가 되기 때문에 날리게 되기 때문에 기본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도를 암기를 한번 저랑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표를 보시지 말고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 생각을 하시면서 봅시다.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헌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사회보장기본법이에요. 사회보장기본법. 기본법이 헌법 다음으로 사실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가장 상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은요, 1995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 필기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보장, 사회보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얘는 앞글자만 따서 암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사보기라고 외우세요. 근데 무엇을 사보냐면 정보를 사보는 거예요. 자, 어떤 정보냐면 95년생 아이돌을 떠올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암기를 위해서 95년생 아이돌 가수를 떠올리고 그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내가 사본다. 사보기라고 암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참고로 95년생 아이돌을 제가 불러드리면은요. BTS의 B하고요. 지민이가 95년생입니다. B2B의 육성재 95년생입니다. 아무나 골라 잡으세요. 그 다음 오마이걸의 미미도 95년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배우 이도현도 배우 김다미도 다 95년생이에요.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나는 95년생 아이돌을 덕질한다 이런 생각으로 구호 정보 사보기 외워질 때까지 외우면 외워집니다. 근데 외워질 때까지 암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난 암기를 못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거 인행사에서 얘기했죠. 합리화예요. 합리화. 내가 못 외운 것에 대해서 마치 내가 능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안 한 거거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호 정보 사보기라고 암기를 하십시다. 자, 그래서 90년대를 보시면 95년에는 정보 사보기 해서 정신보건법과 사보기 사회보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천론에서는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의 시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의 법적 근거는 정신보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법제론에서 정신보건법의 제정 연도를 알고 계셔야 실천론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의 시행이 언제인가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구호 정보 사보기 요렇게 암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쪽으로 가서요. 요거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요거 쭉 얘기하면서 50년대, 60년대는 외국 원조단체의 중심의 이제 시설 구호였다. 근데 70년대부터는 이제 국내법에 의해서 국고보조를 받는 사회복지 시설 운영의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그 구심점이 되었던 시작점이 되었던 게 뭐다? 70년에 무슨 법? 사회복지사업법이에요. 사회복지사업법. 그래서 우리가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OT에서도 얘는 사회복지법인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과 그리고 83년도부터는 뭐죠? 법의 사회복지사라는 명칭이 처음 들어가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사회복지법인 시설 사회복지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법이 제정된 건 50년대, 60년대 지나 70년이었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0년으로 가보시면은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이 된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자, 다시 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0년 이렇게 지나갔고 80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해봅시다.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딱 와닿을 거예요. 자, 이건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배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때 헌법을 개헌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가 제8차 개헌이었는데요. 헌법 개헌에서 이때 처음으로 헌법에 들어간 게 뭐다?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가 헌법에 명시가 돼요. 그럼 헌법이 장난도 아니고 그냥 사회복지 딱 끼워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안 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해야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 81년도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인데 이 장애인복지는 처음부터 장애인복지가 아니라 심신장애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동복지, 노인복지입니다. 왜? 헌법에 사회복지가 들어가서 복지 3인방이 만들어진 게 81년 그 다음 연도였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아까 83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을 하면서 이때 사회복지관과 사회복지사 규정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5년도에 이 사회복지관 규정을 기초로 전국지도에 사회복지관을 쫙 깔고 다시 또 2년 뒤인 87년도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 당시 동사무소에 쫙 깔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게 2년 텀이에요. 그러면 87년도에 2 더해봅시다. 몇 년이죠? 89년도입니다. 이 89년도에는 이 심신장애자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던 복지법이 89년에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장모님 뭐 팔고 계세요? 장모님 모자 팔고 계세요. 장모님이 모자를 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장애인복지법과 모자복지법이 89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자복지법이 언제?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고 한부모만 지원해? 나도 지원해줘. 누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그 다음 연도인 2008년도에 제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법과 그 다음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 복지,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그 다음에 한부모, 그 다음에 다문화 복지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81년에 기존에 이제 81년에는 61년도에 아동복리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50년대, 60년대 외국의 원조단체에 의한 시설보호가 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 고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고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시설 형태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고아들에 대한 아동복리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사실 복지라는 단어가 있진 않았고요. 아동복리법이었고요. 얘가 81년도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심신장애자 복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0년도에 제정이 됐던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을 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사회복지사라는 말,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 규정이 1급에서 3급, 지금은 3급은 없죠.
그쵸. 이게 이제 2019년도부터는 3급 폐지했거든요. 3급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1, 2급 체제인데 처음에 자격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1, 3급 체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 사회복지관 모두 83년 개정해서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다시 아까 이제 얘기했죠. 그렇죠? 89년에 81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89년에 장애인 복지법으로 변경이 됐는데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그때 이제 모자복지법도 함께 만들어졌다가 이 모자복지법이 2007년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으로 그 다음 연도인 2008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순서대로 사실 연도 순서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같은 식구들 순서대로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 이제 분야론에 대한 이야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사회보험법은 아까 연도 순서는 쭉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시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법은 자, 우리가 앞서 이제 80년에 죄송합니다. 80년에 헌법에 그 사회복지라는 말이 헌법에 사회복지라는 말이 처음 들어가면서 막 복지법, 그 다음에 복지관, 복지사, 그 다음에 복지관 쫙 깔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만들고, 장애인복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 전에 62년입니다. 62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법에 그때는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헌법에. 그래서 이때 사회복지는 지금 현재로 보면 여러분들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쭉 한번 가봅시다. 자, 쭉 한번 가보면 뒤에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제34조, 헌법 제34조를 보시면은요. 414쪽이죠? 네, 414쪽입니다. 헌법 제34조를 보세요. 헌법 제34조를 보시면 지금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어요. 국민이 권리가 있다면 국가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국가의 의무가 무슨 의무? 사회보장 그리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헌법 만들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회보장이라는 말은 62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이게 이제 군부 정권 때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신군부 정권, 전두환 정권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신군부 정권에 다시 그 옆에 점 찍고 사회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아 놀라지 마. 내가 니네들 보장해줄게. 니네들 복지해줄게.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복지를 끼워 넣고 난 다음에 80년대가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는데 그게 62년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62년도에 헌법에 사회보장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사회복지라는 말을 넣자마자 그 다음 81년도부터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복지를 깔았던 것처럼 바로 그 다음 해는 뭐죠? 63년이에요. 63년에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드냐면 사회보장 어떻게 하지? 사회보장을 어떻게 할지 이게 뭐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63년 그러니까 헌법에 사회보장을 넣고 그 다음 연도에 사회보장 어떻게 하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문이 한 10개밖에 없는 진짜 허접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언제까지 유지가 되냐면 9.5 정보사복이라고 아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쵸? 9.5 정보사복이 그래서 이 정신보건법이랑 같이 만들어져서 사회보장 기본법 있잖아요. 9.5 정보사복이 이때 기존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63년도에 만들어졌던 법이죠. 63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법은 이때 이제 비로소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63년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년으로 오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63년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정책론을 건너뛰고 왔는데 정책론도 꼭 다룰 거거든요. 정책에서 이제 우리가 서구 역사를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러면 서구 역사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중에서 영국이 1940년대 중반에 복지국가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기여를 한 인물 네 글자로 뭐죠?
베버리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베버리지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아실 거예요. 베버리지는요, 복지국가란 뭐죠?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생활, 그러니까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하는 국민 최저선의 보장, 이걸 사회보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국가가 어떻게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설계한 사람이 베버리지 잖아요. 그래서 1942년에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초해서 영국이 45년부터 복지국가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버리지는요, 사회보장의 핵심은 뭐다라고 봤냐면 소득보장이다라고 보았어요. 우리가 노령으로 산재로 장애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로활동을 할 수 없어서 돈을 벌 수 없을 때 이 자본주의를 살아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그 소득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고 관련돼서 얘기를 했고요. 그때도 기본적인 그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의 이름이 뭐다? 얘를 사회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본으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가 뭐다? 사회보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제 62년에 국가의 사회보장 의무를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베버리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사회보장을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사회보험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최초로 만든 게 산재보험입니다. 이 산재보험이 언제냐? 62년 그 다음 연도인 63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3년도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요. 그리고 5대 사회보험 중에 가장 최초로 산재보험법이 63년도에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의 가장 최초법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상당히 많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2년 그 다음 연도인 63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80년 사회복지가 헌법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연도에 얘네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5, 60년대가 지나가고 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런 흐름들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법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회보험은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숫자 3을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숫자 3을 기억을 하세요. 63년도에 무슨 법? 산재보험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1월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11월에 만들었고요. 그 다음 달인 12월에 원래는 의료보험법을 만들어요. 의료보험법을 만들었지만 얘는 사회보험 방식은 아니에요. 사회보험의 핵심 특징은 뭐죠? 자발적 가입이 아니라 강제 가입, 즉 의무 가입을 핵심 특징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의료보험법은 그러니까 강제 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자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의료보험조합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규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사회보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언제 사회보험이 되는가? 더하기 13을 하시면 돼요. 자, 사회보험은 3을 떠올리세요. 더하기 13을 하면 어떻게 되죠? 63 더하기 13은 76입니다. 자, 그래서 76년에 의료보험법을 개정을 해요. 개정을 해서 이때 처음으로 강제가입을 규정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사회보험이 도입이 된 거고요. 실제 시행은 77년입니다. 77년이에요. 77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0년 뒤인 83년이 아니라 73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3을 떠올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년 뒤인 73년이에요. 그때는 원래는 지금은 국민연금법이잖아요. 그때는 국민복지연금법을 만들었어요.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복지연금 혹은 국민연금이라는 건 지금 내가 근로하면서 근로소득의 일부를 뭐로 내면 보험료로 내면 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내가 나중에 노인이 돼서 더 이상 일을 못할 때 이 보험료를 바탕으로 해서 나에게 노령연금과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요런 방식이잖아요. 요런 방식이 이제 연금제도의 핵심인데요. 문제는 73년에 무슨
무슨 일이 터지냐면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중동에 뭐가 있어요? 석유가 있잖아요. 석유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석유 파동 혹은 오일 쇼크라고 얘기를 하죠. 전 세계 경제가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 원가가 확 폭등을 하게 되면서 물가가 치솟게 되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되게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국가가 갑자기 연금제도를 만들어서 내 소득의 일부를 내 노후를 위해서 강제로 삥 뜯어가겠대요.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돈 뜯어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시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또 언제 국민연금법으로 바뀌게 될까요? 이것도 더하기 13을 하시면 돼요. 73 더하기 13을 하면 뭐죠? 86년입니다. 자, 그래서 86년에 뭘 국민복지연금법에서 복지를 뺀 무슨 법? 86년에 국민연금법을 만들게 되고요. 얘를 시행한 건 88년입니다. 그래서 778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국민연금법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짝꿍이 또 있어요. 국민연금법하고 재정연도와 그 다음에 이제 시행연도가 똑같은 게 뭐가 있냐면 요건 별도로 알아두세요. 최저임금법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제정이 된 것도 86년이고 그리고 시행이 88년이에요. 둘 다 이제 국민연금하고 최저임금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암기할 때 여기입니다. 약간 그렇지만 그냥 암기를 해야 되니까 최저임금 받고도 88한 년 이렇게 외우세요. 최저임금 받고도 88년. 그래서 연금하고 최저임금 제도는 둘 다 88년에 시행이다. 최저임금 받고도 88년 이렇게 해서 둘이 짝꿍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3 넘어가고요. 93으로 갑니다. 아까 제가 사회보험 쪽은 3을 떠올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3 더하기 13 더하기 13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고용보험이에요. 근데 고용보험은 외우기가 쉬운 게 고하고 발음이 비슷한 1, 2, 3, 4, 5, 6, 7, 8, 9가 고하고 비슷하잖아요. 3 앞에 고하고 발음이 비슷한 9만 넣으면 됩니다. 93년에 고용보험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3333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마지막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있잖아요. 얘만 007년이에요. 우리 아까 007년이 뭐가 있었죠?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 007이었잖아요. 그때하고 똑같습니다. 007년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007 아시죠? 007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에 보면 되게 요염한 여자 누구죠? 본드걸이 나오잖아요. 본드걸이 항상 등장을 하죠. 이 본드걸 되게 요염하거든요. 최양, 박양, 김양 아니고요. 요양이라고 외우세요. 요염한 요양입니다. 요염한 요양은 본드걸 007을 떠올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장기 요양을 보면 007, 요양을 보면 007 바로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연도를 다시 확인을 하면은요. 아까 이제 사회보험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만들었지만 얘는 시행되지 않았고 더하기 13, 86년에 복지연금법이 국민연금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이 됐는데 걔랑 짝꿍이 뭐다? 최저임금법도 86년에 제정이 돼서 88년부터 시행이 됐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고도 88년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93입니다. 고용보험법은 3 앞에 고하고 비슷한 9 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2007년에 007 요양입니다. 그렇게 암기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의료보험법이 이때 그렇죠? 의료보험법이 7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77년도부터 의료보험이 시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의료보험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회보험이 독일 같은 경우는 조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영국의 시스템은 통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체 가입자들이 예를 들어 보험의 전체 가입자들이 하나의 지금의 이제 우리 건강보험처럼 하나의 공단에서 관리 운영이 될 때 이것은 통합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독일과 같은 경우는 전체 가입자들이 한 곳에 이제 관리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 우리는 우리끼리 조합. 그래서 각자 사회적 지위나 계층의 차이에 따라서 각자 조합을 운영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일 방식의 조합주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76년, 77년 이때의 방식은 조합주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지역별 조합이 있고 다양한 직업 이게 뭐죠? 직종에 따른 이제 요런 조합이 있고 뭐 교직원 공단이나 뭐 예를 들어 공무원 공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 운영이 되는 시스템에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 공단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99년입니다. 그래서 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 다음 연도인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만들어서 전체 가입자들이 통합관리되는 그런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도 라임이 되게 예쁘죠. 77년에 의료보험이 처음으로 조합 방식으로 시작이 됐고 그게 99 땡땡년에 바뀐 거잖아요. 7799 땡땡 라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제정년도 외우기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요런 라임 이쁜 걸로라도 위안을 삼으시면서 외웁시다. 자, 근데 99년에 만들어진 법이 이것만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9년에 만들어진 법을 한꺼번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같이 암기를 해봅시다. 99 하면 동물 어떤 게 떠올라요? 비둘기죠. 99 구구 비둘기에게 줄 건초 모금해요. 이렇게 외웁시다. 건초 모금해요. 에요. 예. 모금해요. 건초 모금해요. 그래서 건강보험 기초생활 공동모금회법은 99년이다. 자, 기초생활 건강보험 그 다음에 모금회법은 99년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건초 모금회법입니다. 물론 시험 문제는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법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만 이제 지역복지에서도 공동모금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가 이런 얘기가 지역복지론에서도 시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동모금에도 같이 알아두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암기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뭘 다뤄야 되죠? 공공부조 5대법을 다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공공부조 5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부조 5대법은요. 아까 그냥 외우라고 했어요. 국민, 의, 긴, 장기. 그래서 장기가 되게 커요. 큰 창자, 작은 창자가 엄청 길쭉일쭉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에요. 기초 생활보장법은 국기법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게 구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구 건초 모금해요라고 외웠잖아요. 아니면 그냥 국기법만 따로 외우고 싶을 때는 구구 땡땡 국기법 해서 얘가 99년에 제정이 돼서 땡땡년에 2000년 10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구구 땡땡 국기법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생활보호법의 짝꿍으로 의료보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생활보호법은 61년도 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국기법으로 바뀌면서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생활보호법 말고도 의료보호법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또 이제 뭐로 바뀌냐면 국기법에서는 뭐 교육급여, 생계급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얘랑 맞추기 위해서 기존의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99 땡땡 그 다음 연도예요. 그러니까 땡땡년 다음은 땡땡 1년이 되겠죠. 그래서 2001년 그러니까 국기법이 시행된 그 다음 연도에 의료급여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이에요. 긴급복지 지원법은 이렇게 외우세요. 오, 긴급해요. 오, 긴급해요. 오, 긴급입니다. 그래서
5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연금법인데요. 장애인 쪽은 뭐 장애인 복지,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고용, 장애인 차별 금지, 장애인 연금, 장애인 복지법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얘는요, 장 이렇게만 외울 수는 없고요. 자, 장애인 연금에서 장하고 연을 같이 외워야 되거든요. 얘는 2010년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우시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쌍욕을 하듯이 이런 10장년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10장년 그 진짜 욕하는 듯한 찰진 느낌으로 10장년 이렇게 외우셔야 입에 딱 붙어요.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저소득 어르신들이 받아요.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들이 이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가서 기초연금 주 14라고 이제 신청을 하겠죠. 기초연금 주 14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2014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를 보시면은요. 자, 표를 보시면 2000년 99년부터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국기법이 아까 국기법이 국기법이 99 땡땡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01년에 의료급여법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고, 긴급해 2005년에 긴급복지지원법, 그 다음에 이런 10정년에서 10장년 이렇게 장애인연금법 주14 기초연금 주14 해서요. 기초연금이 2014년입니다. 원래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있었는데요. 이거 없어지면서 2014년에 만들어진 게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이 정도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 시험에 나왔던 법제론 이렇게 15개년 탈탈 털어서 재정연도에서 나왔던 나머지 법들만 체크하시면은요. 제9호법이 62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62년도인데요. 자, 62라는 숫자가 약간 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2 제9호법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는 다 했던 거고요. 넘어가시고 91년도예요. 91년도에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81년도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심신장애자 복지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10년 뒤인 91년도에는 아동 위에 누가 있어요? 청소년, 아동 아래 영유아가 있죠. 자, 그래서 91년도에는요. 영유아 보육법하고 청소년 기본법이 둘 다 9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우리 법제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잔인하게 청소년 기본법 재정연도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81년 다음에 91년도에는 아동 아래 영유아 복지. 그래서 아동 아래 영유아 보육이죠. 이게 만들어졌다. 8일 다음에 9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는 법이 제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970년에 사회복지 사업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얘가 1983년도에 개정이 됐을 때는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등급, 사회복지관 규정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92년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92년에는 공무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법적 근거가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요. 92년에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역복지 쪽에서는 복지관 부설로 재가복지 봉사센터가 이때 일제히 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복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등어구이, 갈치구이 뭐 이런 거 누가 구워요? 제가 구워요. 제가 누구?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이, 나는 공무원입니다. 제가 공무원인데 제가 구이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7년입니다. 97년은 이건 실천론에서도 암기 말씀을 드렸어요. 고처예요. 고처. 97을 고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고처 신고 1급 평가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제예요. 뭐에 대한 신고제죠? 원래 1970년에 사회복지 시설 규정을 만들 때는 사회복지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좀 깐깐했어요. 근데 이거를 97년도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좀 헐렁하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고제로 바꿨습니다. 근데 대신에
평가는 3년마다 꼼꼼히 하겠다 해서 신고제와 평가제를 같이 도입을 한 게 고쳐 신고 1급 평가의 97년도 개정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83년에 사회복지사 자격 등급을 1에서 3급까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1급은 국가 시험을 봐야 교부가 된다라는 규정이 97년도에 생겼고요. 실제로 제1회 시험은 2003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다라는 얘기도 실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97년 나오면 고쳐 신고 1급 평가. 그래서 사회복지 평가제 플러스 신고제가 이때 도입이 됐던 거고요. 1급 국가시험 규정이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지금 저와 함께 15개년 법제론에 나왔던 모든 법제적 연도를 싹쓸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이렇게나 출제연도 정보가 많은, 그렇죠? 우리가 봤던 어떤 내용보다도 출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되는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건너뛰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면 지금 이 부분을 반복 재생을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날 때까지 반복을 하시면 일단 법제적 연도 두 문제는 무조건 킬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물론 이제 국제법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지만 그거는 한 문제도 아니고 지문 하나밖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쿨하게 건너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쉴 텐데요. 쉬기 전에 그냥 여러분들의 자신감을 위해서 올해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 2025년 시험 문제 중에 방금 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빠른 것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제정이 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거 다 사회보험이 잖아요. 사회보험 중 가장 먼저 생긴 건 산재보험 63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이 뭐죠? 연금이에요. 연금은 국민복지연금법이 73년이지만 얘는 시행되지 않아서 더하기 13에서 86년도에 연금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93년 뭐죠? 3 보험인데 9하고 비슷한 게 고용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의료보험이 76년에 이제 의료보험이 시작은 됐지만 얘가 지금과 같은 통합주의 방식은 아니었고 얘가 건강보험으로 바뀐 건 언제라고요? 99 건초 모금해요 99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장기 요양, 이거 요양 뭐죠? 그 본드걸 007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산재 63이고요. 연금은 86년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은 99,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3에다가 9하고 비슷한 그 고하고 비슷한 3 넣고요. 그 다음에 99 초 모금해요. 둘 다 99년이잖아요. 가장 빠른 건 당연히 1번이죠. 자, 이번에는 52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습법, 판례, 조리는 모두 다 성문 아니고요. 불문법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이거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명령이고요. 얘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회 의결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쳐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재정 공포하는 법원은 뭐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이고요. 시행규칙은 총리령하고 각 정부 부처의 부령입니다. 누가 더 상위예요? 시행령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번 자신 있게 동그라미 치고 4번하고 5번은 휙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시간 없어 죽겠는데 확실한 답을 읽고 쓸데없는 선지들을 읽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거 체크만 해주시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예, 시행, 4번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법규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쵸? 시행령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4번이 맞습니다. 4번은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버퍼링이 생겼어요. 그쵸? 여러분, 버퍼링이 생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실수를 담지 말라고 일종의 모델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 읽었어요. 보다 요거를. 자, 그다음에 이제 53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80년에 헌법에 사회복지 들어가고 그 다음 연도인 81년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그리고 심신장애자 복지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죠. 자, 그다음에 81년도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었는데 이게 언제 장모님 모자 팔고 계세요에서 장애인 복지법과 모자 복지법은 둘 다 89년. 그래서 리을도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양은 007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요양은 본드걸 떠올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죠. 그다음에 61년도에는 아동복리법인데 아동복지는 89년이 아니라 81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은요, 둘 다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의회에서, 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제 만드는 자치법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법입니다. 맞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무관하게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군구하고 시도가 있을 때 같은 규칙인 경우에 뭐가 더 상위가 돼요? 당연히 시도가 되는 거죠. 시도가 상위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서술이 됐습니다. 조례는 규칙보다 상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들 세뇌를 하시면서 자, 그 다음 내용으로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